사디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디언이라고 읽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보당님. 이 시간엔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편 그 기체 3개 중에 1개가 잡혀있다가 이제 구출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합체하는데, 합체해서 이제 로보트가 되는데, 이제 로보트도 세 종류로 이제 변신이 아니라 합체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 바뀌는 것 같은데, 3가지 로봇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판이랑 북미판이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판은 뭐 사라만다, 알세이데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뭐죠? 이 사자 같이 생긴 애가 이름이 뭐 있는데, 아무튼 북미판은 아마 트라이톤, 알세데스, 그리고 판테라, 요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판테라가 잡혀 있는 거를 구출을 한 거죠. 나름 이게 장르 자체는 액션 RPG라고 돼 있더라고요. 옆에 오른쪽 위에 보면 있는 숫자가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치를 쌓으면 우리 로보트가 조금씩 강해지고, 체력이랑 저기 옆에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호라고 읽을게요. 암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수무기를 쓸 수 있는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암호도 늘어나고 그 라이프도 늘어나고 파워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 게임 제작진은 되게 화려한데, 딱 움직인 것만 봐도 이렇게 좀 허접하죠. 이게 컨트롤도 조금 이상해요. 뛰다 보면 이게 뒤로 돌 수 있는 그 기점이 되게 늦게 와서, 점프 한번 하면은 바로 뒤로 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모양은 이제 스킬이거든요. 스킬.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스킬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암호라고 써져 있는 밑에 4개가 스킬인데, 스킬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걸 먹으면 트라이톤의 플라즈마라는 그 무기가 이제 생성된 것,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저 암호라는 게이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특수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점프 있잖아요. 점프 이렇게 약간 종이짝처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이 게임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단 할만했습니다. 저는 영상 설명에도 적어놨지만 남들이 재미없다는 거 꽤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문제점이, 옆에가 경험치라고 했잖아요. 이 경험치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체 3개가 별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작진의 그 의도는 3개 전부 다 그 레벨로가다 해가지고 경험치 올려서 게임을 오래오래 하면서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실상 이 트라이톤 하나만 열심히 경험치를 올려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여기 빼고는 사실 기체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판테라만 들어가서
저기 버튼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동작시키고 올라와 보면 요거는 이제 특수 무기는 아니고 옆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칸, 요 오른쪽에 5개의 칸이 있는데 이거는 다 어떤 모든 기체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먹으면 여기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이 한 개 올라가고요. 사실 쓸 일은 많이는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판테라의 스킬입니다. 요것도 미사일이고요. 뭐 미리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바꿀 일이 없으니까 이 알세이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곤충 모양인데 요런 무기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마법사 같아요. 얘는 특수 기술이 스킬이 마법사 같은 그런 스킬이 쓰고, 이 판테라 같은 경우는 자세가 낮잖아요. 이게 이제 기어다니니까 조금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쓸모가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트라이톤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얘 혼자만 이렇게 위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위아래 이렇게 공격 가능한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 하나만 계속 경험치 먹으면서 레벨 올려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사디언이라는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전설의 로봇이죠. 그거 이제 스토리가 나중에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많이 길지는 않는데 방송으로 하기에는 조금 긴 편일 수도 있긴 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실제 플레이 타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더 길어져요. 사운드 효과도 참, 예, 뭔가 엉성하죠. 음악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효과음 같은 게 너무 작아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살짝 이게 게임이니까 약간 오버스럽게 이제 총알도 나가고 팡팡팡 터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로봇이 쏘는 것 치곤 조금 소소하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아요. 이렇게 로봇이 굳이 이렇게 곤충처럼 따다다다다다 쏠 필요가 있나. 좀 멋지게 좀 쏘면 좋았을 텐데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매번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벽 같은 경우는 이게 무기 중에 폭탄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폭탄을 쓰면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아이템이 에너지거든요. 지금 에너지가 꽉 차서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여기를 한번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스테이지가 이게 스타트와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맵이 나오고 자기가 다시 한번 했던 데는 계속 돌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스토리상 한 번 더 오긴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도 여기 벽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박살낸 거. 저거는 이제 리젠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박살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게임 자체는 되게 엉성한데 한 번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좀 하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 봐야 되니까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전면에서 뭔가 신호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 아직은 자기가 얘랑 싸울 짬이 안 된다는 걸 직감했는지 도망을 갑니다. 쫄은 거죠. 스토리상 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 싸울 때 보면 되게 약하거든요. 공격 패턴도 되게 단순하고. 근데 아쉽게 이 게임 자체가 보스들이 전체적으로 다 단순합니다. 요거 이제 밟아서 깨줘야 저기 위에 이제 실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인가? 리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스가 정말 더럽게 단순한데 안녕하세요. 희희님 안녕하세요. 보스가 정말 단순한데 내구성만 강해서 정말 힘들다, 짜증이 난다,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려면 터보 버튼이 있는 패드를 꼭 사용하길 바란다 라는 그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기체가 보면 멋있지 않나요? 이 기체? 누구 닮지 않았나요? 누구?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어떤 기체 닮았거든요, 분명.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게임 리셋돼 버렸어요.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요. 제가 너무 막 누르다가 죄송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말 그만하고 아니죠. 이제 게임 설명 안 해도 되니까 후다다다닥 하면서 이 게임이 스타트랑 셀렉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맵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셀렉트 키 있잖아요. 셀렉트 키를 보통 하키로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이제 스타트 셀렉트를 눌러야 돼서 하키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막 누르다가 눌러버렸네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던 실제 이 게임 한 이유가 이번에 패키지 이거 사왔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패키지가 너무 멋있어서 제 거 쇼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왔습니다. 패키지가 메카닉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떨이라는 거. 왜냐면 게임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망했어도 이게 패키지가 많이 안 나왔으면 나중에 결국 비싸지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얘는 뭐 패키지도 많이 찍었는지 엑스렌저랑 살짝 비슷합니다. 패키지도 많이 찍었는지 완전히 떨이 값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예 하키를 없애버릴 걸 그랬네요. 어차피 이거 방송할 때는 하키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로봇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뭔가 닮았잖아요, 분명.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 닮지 않았나요? 흔히 많이 보시던 건데 메카닉 디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게임 디자인 되게 좋아요. 음악도 좋고 게임 디자인 그 그래픽도 괜찮습니다. 근데 게임성이랑 조작성이 정말 안 좋아요, 사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밌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김영님이 정확히 맞추셨어요. 여기 메카닉 디자인 하신 분이 건담 디자인 하신 분입니다. 카토키 하지메? 예, 건담이랑 그분이 저희가 아는 버추어론 있죠. 전내전기 버추어론 아시나요? 그 로보트키 싸운 세가 게임 버추어론도 그분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건담이랑 이분은 또 아마 건담이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 디자인하고 다른 건담이랑 디자인하고 또 이제 엄청 유명하신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여기 이제 메카닉이랑 요거 게임 디자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보수가 되게 단순하죠. 이런 그래픽을 가지고 이게 점프도 지금 계속 씹혀요. 이게 제가 실기로도 해봤는데 팩 꺾고 실제 실기로 해봤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엉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가다가 벽 같은데 막 찡겨요. 이게 막 점프랑 공격 버튼 같이 누르면 예. 근데 대부분 옛날 슈퍼 게임이 그러지 않았나요? 큰 적들 나올 때 이제 배경이랑 합쳐가지고 꼼수로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카발 같은 게임 뭐죠? 그것도 보면 되게 거대한 적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배경이랑 스프라이트 합쳐가지고 꼼수로 그렇게 좀 큰 이제 그쵸. 팔도 배경 같아 보이나요? 움직이는 데는 보통 이제 스프라이트 처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려한 제작지라고 했으니까 또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슈퍼 패미컴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메가드라이브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메가드라이브랑 PC 엔진. 아무래도 좀 게임들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요즘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콜프님. 콜프님은 아케이드 게임에만 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하시니까. 이펙트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따발총입니다. 좀 아쉽죠, 진짜. 뭔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따발총입니다. 표현을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면 짠, 보세요. 걸렸어요. 요런 그 구간이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경사진대 있잖아요. 경사진대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걸리고 그래요.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어이가 없죠? 얘도 원래 이거 판테라로 변해서 쏘면 터트릴 수가 있는데 바꾸기도 귀찮고. 미사일 한 방 쏘겠습니다. 또 괜히 떨어지면 시간 걸리니까. 아이고, 여기 또 걸렸잖아요. 아이고, 제발 내려가지마. 그리고 이거 무기 고르는 거랑 이게 체인지 하는 것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제가 지금 에너지 캡슐이랑 뭐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최대한 소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판 보스 뒤에서 그냥 최대한 무난하게 소소하게 해보겠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이게 답니다. 쏘다가 점프하면 끝나요. 근데 괜히 앞에 가면 저 구체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추적해서 막 꺾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 맞아요. 굳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총알도 빨리 안 쏴야 됩니다. 이게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자꾸 씹히기 때문에 좀 공격을 빨리 끊고 점프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쵸? 보스 디자인 좀 성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포켓몬이요? 그래서 근데 살짝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보스가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게 살짝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단순한 보스니까 뭐 이야기 많이 해도 좋겠죠. 저는 영화 같은 거 볼 때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사람 죽는 거는 별로 안 슬퍼요. 왜냐면 어차피 영화고 게임이가 가짜인 거 아니까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거는 다치거나 하는 거 별로 안 슬픈데, 거기에서 동물이나 특히 그 로봇 있잖아요. 기체 같은 로봇 같은 게 터지거나 죽을 때, 약간 사람 형상인 로봇가 터지거나 죽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뭔가 기계가 잘못한다든가 뭐 인공지능 같은 게 뭔가 사람처럼 뭐 되고 싶은 꿈을 꿨다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슬프게 받아들인 편인데, 그래도 제가 이 게임 엔딩 보고, 사실 엔딩 모른 채로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엔딩 보고 사실 울었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울 일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그렇죠. 기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덜 슬프잖아요. 근데 기계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이 슬펐습니다. 사실. 네. 죄송합니다. 광고. 네, 아무튼 어차피 이제 가짜라는 거 아니까 알면서도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거는 아무튼 슬프더라. 저는. 저도 프리미엄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가 얘네가 경험치를 1밖에 안 주긴 하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거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비록 1밖에 안 주지만 빨리빨리 뱅글뱅글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로 가다가 가능한 스테이지라는 거죠. 아이고, 고인 아니었는데.
요것도 이제 트라이톤의 무기인데 방금 먹은 게 이게 그레나다라고 읽으면 될까요? 예, 무기인데 이 무기가 제일 좋습니다.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그 제가 예전에부터 했지만 그 이야기 한 게 있지만 고전 게임들이나 뭐 요즘 게임들도 그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게임들도 그렇고 이제 게임 난이도로 이제 파괴하는 그런 아이템 무기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 중에 많은 비율이 그 다단 히트되는 무기들 있죠. 그 제작진은 그 정도까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다단 히트되는 그런 무기들이 그 게임 밸런스를 조금 깨기도 합니다. 게임을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 무기가 그렇습니다. 이 무기가 관통을 하면서 다단 히트가 되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바닥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네.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리고 이 아이템 있잖아요. 이 아이템은 이 암호를 한 칸 채워주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써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암호가 한 칸 찼죠. 예, 그래서 이 무기가 다단 히트하면서 그 적을 통과하면서 다단 히트하는 무기인데 그걸 이용해서 보스나 중간중간 헤쳐나가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써버릴게요. 아이고, 자꾸 뒤로 살짝 넉백되는 게 조금. 한 번 더 빠지면 그나마 보시던 분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갑자기 저만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효과음도 조금 뭐죠? 공격 소리랑 터지는 소리랑 아이고 여기가 그렇게 어려웠네. 네, 아무튼 총 쏘는 소리랑 뭐 터진 소리 같은 그 효과음 소리 좀 크게 해주지. 아이고. 저만 신났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레벨업은 많이 했습니다. 경험치.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집중해서. 여기 빼고는 사실 이제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스테이지는 다행히 없으니까 일단 또 떨어지면 민망하니까 로켓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한번. 얘도 발바닥 있잖아요. 저기 떨어진 발바닥이 되게 경계가 애매해서 저기 풀 모양이 전부 다 이게 발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옆에 이제 살짝 꺾여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밟아도 떨어지거든요. 급 소심해졌습니다. 진짜 이 따발총만 제발. 죄송합니다.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뭉크리스탈은 진짜 명작이죠.
이렇게 된 이상 또 이제 썰을 하나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제가 화려한 제작진은 화려했지만 이제 폭망한 게임이다라고 했잖아요. 안 떨렸습니다. 음악도 잠시만요. 제가 잘 몰라서 옆에 적어놨는데 다나카 코에이라는 분이 음악에 그 음악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작업하신 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건담, 사쿠라 대전, 가오가이거, 원피스도 엄청나게 많이 음악 작업을 하셨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등. 안녕하세요. 꽤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악은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슈퍼 패미콤의 그 열악한 그 환경이 그 음악을 못 살린 건지 아니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만든 건지 조금 맹맹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릴 때 가지고 계셨으면 대단하셨는데. 음악 자체는 뭐 잘 만든 것 같다 라고 평가는 하더라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또 떨어지면 욕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고 넘버나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게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무슨 게임인가. 근데 제가 이거 평가가 이제 폭망한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죽으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지금 회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그래도 난 이 게임이 좋다 라고 한 평가가 대부분 그 어린 시절에 이 플레이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양형님들, 그분들은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이게 92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웬만한 그 슈퍼 패미콤의 그 메카닉 게임들보다 이게 빨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 종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위라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종이짝처럼 떨어지죠. 잠깐만요. 이거 100% 컨티뉴 가겠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두 대 맞으면 죽는데 이거 은근 제 컨트롤로 두 대 안 맞고 깨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웃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까 저기 판테라로 변신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 아마 에너지 캡슐이 있었지 않나요? 그거라도 먹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암호를 한번 채울 수 있게 하고, 네, 그래서 여기 비슷한 느낌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던 그 메카닉 있잖아요. 로봇. 그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임 중에 그때는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양형님들도. 뭐 지금에야 뭐 그런 게임들 많으니까 뭐 로봇 나오는 게임 뭐 그런 거 많고 쉽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게임이 그 로망을 많이 채워줘서 정말 추억의 게임이다, 나에게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넘버나인님도 어린 시절에 막 그런 똑같은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 슈퍼 패미콤 엄청 비쌌어요. 사실 그 당시 돈으로 치면 정말 비싸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라이브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그 예전에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전에는 이제 골목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 한 골목 쭉 끝에 들어가면 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슈퍼 패미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몰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TV장 밑에 비디오 테이프가 앞에 쫙 쌓였는데 그 뒤에다가 숨겨놨었어요. 부모님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옆으로 안 치워 보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숨겨놨다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낮에 되면 항상 집에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쓱 꺼내가지고 갈 때 되면 가가지고 클리어했네요. 네, 한 판씩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초무투전입니다. 초무투전. 그래서 그 재밌는 드래곤볼 게임을 집에서 하는 거 보고 정말 부러워했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슈퍼 패미콤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저건 먹어주면 좋았었는데, 저게 저 동그랗게 조그만하게 생긴 게 암호 아이템이거든요. 암호라고 읽는 게 맞겠죠? 그냥? 예, 슈퍼콤보 이거 2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때도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체감상. 예. 엑트레이저는 엑스렌자 아닌가요? 엑스렌자가 아니면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트레이저. 알라딘 보이는 아니고 메가드라이브는 좀 쌌어요. 그나마. 이 두 개의 기체는 제가 소외시키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무기가 좀 늘었으니까 하나 설명해드리면, 이 폭탄이 아까 벽 같은 거 터트리고, 이게 시간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터지면서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고, 이 암호가 저희 이제 암호 게이지를 채워주는 거. 이 세이브는 이제 장착을 하고 있으면 이제 죽었을 때 그 스테이지 처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그 스테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다시 완전히 안 빠져나가고 다시 그 씬을 다시 한번 돌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이브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브 탱크라고 있는 게 에너지 탱크인데, 이걸 장착하고 있으면 써도 되고 에너지가 다 닳아지면 자동으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맞아요. 저 집에 컨보이 그 패드도 있는데 훨씬 깁니다. 컨보이 패드가.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벽이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이 폭탄으로 터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따 한번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터뜨린 벽은 다시 리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터뜨려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따 터뜨려도 상관없고요. 젤다는 안 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캔같이 생긴 게 이 트라이톤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세 번째 무기가 생겼습니다. 쉴드는
이 트라이톤 앞에다가 이게 그 반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점프하면서 아래를 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위를 쏠 수는 없습니다. 점프하면서 이렇게 아래를 쏠 수가 있는데 점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점프 버튼을 떼면 그 순간부터 아래로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도 계속 아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점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로 쏠 수도 있어요. 효과음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화려한 제작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세 번째, 게임 감수에 저희가 아는 유명한 제작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작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개 이제 유튜브랑 찾아봤는데, 이거 리뷰 영상 있잖아요. 찾아봤는데 조금 이제 리뷰어마다 말이 다르긴 하는데, 일단 이 감수는 저희가 많이들 아시는 가이낙스 아시죠? 가이낙스. 에반게리온 만든 가이낙스에서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봇 애니메이션을 만든 가이낙스에서 감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 가이낙스에서 이 스토리 자체도 가이낙스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담 디자이너와 그 유명한 그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당시 아주 유능한 제작사가 한데 뭉쳐서 요상한 게임을 만들어서 결국 망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예, 맞아요. 이거 사실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맞췄어야 되는데요. 너무 막하는데요. 네, 맞아요. 제작사가 처음 본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다나카 코에이, 카토키 하지메, 그다음 가이낙스까지 합세해서 이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한 게임이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 스퀘어 있잖아요. 스퀘어 애닉스 되기 전에 정말 파이널 판타지로 이름을 날리던 스퀘어 있죠. 스퀘어랑 그 드래곤 퀘스트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누구시죠? 갑자기 토리야마인가요? 토리야마 맞죠? 드래곤볼 디자이너 토리야마 아키라 맞죠? 토리야마 아키라가 디자인하고 아마 그때 스퀘어에서 만든 게임인데, 아닙니다. 크로노 트리거는 엄청 대작이죠. 크로노야 미안해.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스퀘어 에닉스사의 스퀘어사의 첫 격투 게임이었습니다. 토발 넘버원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아마 1으로 나왔을 건데 그때 사람들 기대치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와, 그 토리야마가 디자인하고 스퀘어에서 첫 그 격투 게임이 나온다 해가지고 기대치가 엄청 컸어요. 예, 저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토발 넘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험판 있잖아요. 데모판에 아마 파판 7 데모가 들어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나? 아마 7 데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발 자체가 그 파판 7 데모인가 게임이 들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발을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예, 맞아요. 인질 때문에 샀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토발 2가 나왔는데 토발 2는 그래도 1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격투 게임 뭐 충분히 할만한 격투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판 보스는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혼자 죽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토발 넘버원이라는 게임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 잘 만드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끼리 막 모이면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야, 누구 감독이 누구 배우를 만나서 뭐 누가 시나리오 쓰고 막 엄청나 하면 이상하게 망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신기하게도. 뭐 그런 경우인지 아무튼 이 게임도 저는 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양형님들도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이 건담 디자인 같은 이 메카닉을 가지고 이제 우주를 누비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 그때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국 남들이 재밌다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했던 게임이 뭐 추억에 많이 남고 언제 해도 재밌는 법 아니겠어요? 요런 거 지나가는 거 제가 일일이 터트리는 게 다 경험치여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니면 그냥 경험치가 있는 그런 개념 있는 게임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귀찮아도 하나씩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건담 같은 경우 아주 초창기 있잖아요. 그 뭐 기동 뭐죠? 기동전사 건담인가요? 뭐 그때 시절에 제가 세대다 보니까 뭐 그 이후로 뭐 수많은 건담이 나왔는데 그거는 거의 다 사실 안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애니메이션을 많이 챙겨보는 사실 스타일은 제가 또 아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건담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 거의 뭐. 그래서 아마 건담 만드는 거를 건프라라고 하죠.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걸 건프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뭐 건담은 유명하죠. 그리고 일본 가보면 그 엄청나게 큰 건담 구조물 있잖아요. 건프라. 예.
일본 가서 실제 그 건담 봤는데 어우 진짜 압도적으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엄청 커가지고. 그리고 그 일본 가서 그 이제 숙소 가서 TV 틀잖아요. 아직도 건담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후쿠오카에서 그 뭐죠? 그 뒤에 엄청나게 큰 대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 건담을 봤습니다. 아유 참고로 이거 이 제 그레나데 이거 터지는 거 있잖아요. 밑에 폭발하는 건 저도 맞습니다. 아 또 합니까 건담이? 네 아무튼 그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나루토랑 건담은 아직도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요번에 가서 요걸 사왔잖아요. 중고점 가서 사왔는데 이번 숙소는 TV가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채널이. 아, 여기도 또 우리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 진짜 건담 제일 처음 나올 때랑 진짜 그 다음에 아마 기동전사 건담이죠. 딱 제가 거기까지 말거든요. 아마 첫 초대 건담 다음이 스폰가요? 여기 이거 사실 이거 다 터트려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판테라가 스킬인데 이렇게 하면 무적이 되거든요. 네. 처음에 여기 스테이지 왔을 때 갑자기 쟤네가 살아가지고 막 저렇게 뛰어다니니까 야 이거 확 깬다 싶었거든요. 확 깬다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엔딩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요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스토리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슬픈 이야기. 그때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에너지 탱크도 꽤 있어서 적당히 해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보스들이 되게 패턴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재미가 조금 없어요. 보스들은 항상 한 가지 패턴이면 다 클리어 됩니다. 보스들이 안타깝습니다. 뭐 디자인된 이유는 뭐 스토리를 보면 이해한다 치더라도 예 정말 그 무기력합니다 애들이. 심지어 표정도 어제 야근하고 상당히 피로한 얼굴이죠. 야근한 저희 얼굴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는 저희 얼굴입니다. 아이고 예. 얘도 나오죠. 잊고 있었네요. 미안하다.
요것도 뭐 나름 피하기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냥 요렇게 한번 점프해서 피하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개발비, 여기도 아마 회식비로 다 쓰지 않았을까. 라면 먹었나? 초밥을 다 사 먹었는지 라면을 다 사 먹었는지 개발비를. 이 게임이 살짝 방송하기에는 좀 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저희 전설의 로봇 사디언, 저는 자디언이라고 할까, 이제 사디언보다 자디언이 더 입에 붙거든요. 예. 저는 그냥 자디언이라고 할까요? 예. 사디언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산성 파도라고 해야 될까요? 파도 같은 게 이제 밀려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슬픈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성이 이제 그 쇠 같은 걸 이제 잘 녹이잖아요. 요 세 개가 이제 비행기로 변신한 트라이톤이랑 그 누구죠? 랑 판테라랑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이제 판테라가 좀 뒤쳐졌는데 여기서 판테라를 잃습니다. 실제 판테라가 이제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산성 파도를 피해서 와보니 무언가를 마주합니다. 그 마주한 게 바로 자디언이죠. 자디언. 전설의 로봇, 전설의 기체 자디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점프가 안 돼요. 어차피 봐야 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점프가 안 됩니다. 아마 자디언이 한 8,000년 전, 8,000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8,000년 동안. 이게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에 뭐 내용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디언 같은 경우는 파일럿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컴퓨터에 의해서 자디언은 조절이 됩니다. 온보드. 확장 카드는 아니고 온보드네요. 온보드. 야, 좀 약간 감동 파괴를 하자면, 판테라가 죽은 지 몇 분 안 됐는데 바로 손절하고 자디언이랑 합체를 합니다. 빠른 손절. 이렇게 해서 8,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디언이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영악한 게 이게 나름 액션 RPG예요. ARPG입니다. 장르가. 경험치 보이시나요? 경험치 빵이에요. 경험치 빵. 예. 또 레벨로 가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디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언가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막아서고 있는데 깰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깰 수가 없는데 저거를 깨려면 자디언의 최종 무기가 필요한데, 아마 넘버나인님은 그때 당시 하셨으면 일본판으로 하셨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때 어린이는 영어도 당연히 몰랐지만 일본어는 더더욱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되게 영악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재 무기가 3개만 있고 아래 한 칸이 비어 있는데 그 최종 무기를 얻어야지만 저기 반짝거리는 그 뭐죠? 물체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으려면 스테이지를 다시 돌아야 돼요. 스테이지 곳곳에 숨어있는 3가지 무기를 모두 다시 습득을 해야지 최종 무기가 나타납니다. 그냥 바로 돌아가도 되는데 얘네 조금 잡고 가는 거는 어차피 돌아가도 레벨업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구경도 할 겸 조금 잡고 다시 원하는 위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판이었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클리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빙빙 돌거든요. 미로처럼 계속 빙빙 돕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망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잠시만요. 제가 세이브 해놓은 잠깐만요. 제가 세이브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세이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에뮬레이터 화면을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편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결국 찾아볼게요. 제가 세이브 포인트를 어딘가 예. 거의 비슷하죠? 레벨 14. 제가 그 핫팩처럼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브라운관이라서 제가 그 핫팩 있잖아요. 옛날 핫팩처럼 테마를 만들어 놨어요. 넘버나인님 잠깐 못 보셨나요? 요 팩 잘 됩니다. 요거 제가 지금 슈퍼 패미콤 집에 3대 있거든요. 원칩 2대랑 슈퍼 패미콤 주니어랑 해서 3대가 있는데 요거 팩 꼽아서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팩이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열심히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고. 그래서 요거는 저거 아까 이제 트라이토랑 좀 다른 게 이게 무기가 더 세서 벽에 닿으면 터지는 효과가 납니다. 어찌됐든 보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깨놔가지고 벽이 안 나오죠? 사실 이렇게 된 이상 혹시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또 중간중간 그럼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안 하고 뇌를 한번 싱글 프로세서를 돌려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쫄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걔랑 이제 자디오는 맞설 수가 있습니다. 레벨이 1렙이네요.
이렇게 간단한데 도망갔어요. 쫄아가지고. 아이고. 옛날 옛날 게임팩들 다시 안 되는 거 많죠. 저도 한 슈퍼 패미콘 팩을 저도 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데, 예, 거의 다 바로바로 한 번에 인식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를 잡으면 이렇게 무기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 3개를 모으면 제가 여기 맨 밑에 최종 그 스페셜 무기가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 하나하나도 사실 각자 이제 그 무기 뭐죠? 이 기체 레벨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하고요. 네. 이상한 거 누르지 않게. 여기일 겁니다 아마. 네. 방금 보스 잡으면서 경험치를 많이 얻으면서 레벨이 좀 올랐죠? 마의 구간이 왔습니다. 제발. 아까 같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자디언이 아까보다는 조금 세기 때문에 여기서 한 2번 정도 빠지면 그냥 다들 나가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컨트롤러가 슈페 컨트롤러 해야 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세턴 패드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콜폴님 카페에서 제가 나눔받은 거 개조한 건데 2개가 더 있어서 그거 개조해가지고 제가 나눔한다는 거를 게을러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는 이유가 얘도 제가 지금 슈퍼 패미콘 패드 그 피코 넣어가지고 개조해 놓은 거잖아요 예전에. 근데 얘는 이제 키가 하키로 쓸 버튼이 없어요. 따로 별도로. 근데 세턴은 패드가 제가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턴 패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5핀으로 개조해가지고 나눔하려고 핑계라면 나름 좀 계속 바쁘네요. 예. 네, 여기 오면 아까는 없어서 지나갔던데 이렇게 무기가 더 2번째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경험치들이고요. 경험치를 조금 더 먹고 레벨을 더 올리긴 해야 되긴 할 거거든요. 최종 보스랑 싸우려면. 저게 이제 소중한 암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위 떨어진 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이 바위 보세요. 구르지도 않고 이게 종인지 바위인지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죠? 풍선도 저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게임은 저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판테라의 무기인데 얘네 사람들은 죽질 않아요. 쟤는 무기는 쏘는데 죽질 않습니다. 좀 구르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좀 그럴싸했을 텐데 그쵸? 여기
여기가 아까 제가 벽 미리 깨트려 놓은 데잖아요. 이 깨트려 놓은 데 오면 또 무기가, 최종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맨 아래 무기, 아이고, 맨 아래 무기가 혹시 3개만 있는데 이제 얘까지 먹으면 아이고, 잠시만요. 세이브를 오면은 여기 엘 어로우라고 무기가 생깁니다. 이게 최종 무기인데 이게 라이트 뭔가 그런 어로울까요? 아무튼 그런 전기 화살입니다. 전기 화살. 이제 최종 무기를 얻었으니까 최종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긴 한데 이대로 갔다가 못 끝내면 더 당황스럽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특수 효과와 함께 구조물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디언 파워업 된 거? 터질 때 빵빵빵빵 터지죠? 아닙니다. 최종 무기가 말 그대로 최종 병기 무기입니다. 이따가 보스 깰 때도 쓸 거예요. 실제로 보스 깰 때 쟤도 다다니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스를 허무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냥 맞으면서 저거 난사하면 그냥 클리어 됩니다. 여기 이제 미로인데 여기 통로가 3개인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최종 보스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딴 데 가서 저기 400까지니까 어디를 가야 편할까요? 저 딱 400까지 레벨 하나만 더 올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행여나 아니, 아까 여기 그냥 지나쳤던데 여기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게 애들이 뛰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웃겼는데 나중에 스토리를 보시면 꽤 슬픕니다. 예. 쫄았으니까 에너지를 장착하고요. 아유, 하필은 많이 맞을 수 있는 스테이지로 왔네요. 사 남았으니까 네. 가는 길이면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이게 또 웃긴 게 딱 400 되면
커트라인에 걸리면 보통 이 정도면 레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 또 480이 되니까 또 괜히 뭔가 한 번 더 올리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이제 저거까지 올리면 또 지루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슬픈 스토리를 보러. 이제 이미 스토리 아니까 울지 않겠죠? 진짜 울었거든요. 일단 에너지 탱크 하나 쓸 거는 같고요. 맞아요. 이거 이게 RPG다 보니까 레벨 많이 올려서 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지는 게 요렇게 정확한 지점에 앉아있어야 안 맞더라고요. 아니면 돌 하나가 유도탄처럼 무조건 따라와서 무조건 맞더라고요. 아, 불안한데요. 레벨 하나 더 올리고 올 걸 그랬나? 다행이다. 요렇게 앞에서 쓰면 이게 다다니트가 가능합니다. 네, 잘 걸렸어요. 이 보스가 이렇게 뒤 돌면서 애매하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위로만 쏘더라고요. 원래 저 따라서 저걸 쏘는데 잘 해서 앉으면 이렇게 쏩니다. 좀 편한 케이스에 걸렸습니다.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앉으면 제가 아래로 와서 저를 유도탄처럼 무조건 때리거든요. 이 보스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너무 세요. 아까 일본 리뷰어가 공격은 뭐죠? 정말 재미는 없는데 내구성은 정말 더럽게 좋더라, 막 그런 리뷰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한 칸 있는데 어차피 제가 잠시만요, 세이브가 있으니까 좀 무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얘도 가까이 붙어서 이거 화살을 쏘면 이렇게 꽤나 다다니트를 먹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좀 체력이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안전하게 하려면 한번 쏠 때마다 이렇게 2대씩 때려주면 상당히 안전빵입니다. 괜히 빨리 쏜다고 막 점프하다 보면 엇갈려서 템포가 잘 맞거든요. 이제 마지막 에너지까지 다 썼습니다. 진짜 내구성은 정말 좋아요.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는 다른 기체로는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자디언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쏘면
이렇게 화살이 천천히 나가는 동안 다다니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고, 이게 이 최종 보스가 가디언입니다. 디자인 멋있지 않나요?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는데, 네, 이제 최종 보스가 클리어 됐고요. 물 마셨더니 좀 괜찮네요. 네. 네,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캡슐이 튀어나오거든요. 캡슐이 튀어나오는데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한테 말 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전 이제 과거 이야기죠. 한 8,000년 전이겠죠. 그때 모든 행성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 박사가 이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제 모든 기술을 쏟아 부어서 이 행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타난 거죠.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 행성 자체가 살아는 남았는데, 거의 이제 이름이 NGC1611이라고 지었는데, 거의 이제 몬스터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슈퍼컴퓨터에게 마지막 미션을 남깁니다. 슈퍼컴퓨터에게 남긴 미션은 내 딸을 보호해라. 이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해치워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남기고 박사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딸도 얼마 안가 죽어요. 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러다가 메모리죠. 메모리 안에서 이 소녀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는 박사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가디언이 저 캡슐을 껴안고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박사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소녀의 사진을 이 캡슐 안에 홀로그램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그 캡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행성을 공격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이 소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 슬프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그래서 200년 후가 돼서 이제 후대들이 아까 그 행성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정말 이제 황폐화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딱 나무가 하나 서 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연인데, 그게 바로 자디언입니다. 자디언이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고작 이깟 캡슐 홀로그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판테라가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행성이 터지는데, 그때 자디언도 탈출을 못하고 같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저곳에서 200년 동안 다시 이제 기존 8,000년처럼 계속 남아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건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남겨져 있더라.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도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보고 나니까 아까 그 나무들 뛰어나온 그 이상한 거 있죠? 나무들 뛰어다니는 그런 스테이지라든지 그런 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이제 기술력으로 다 기계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행성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몬스터 소굴이 됐지만 저 가디언은 저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스토리죠. 그러고 보면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되게 저는 스토리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지금 오늘 중간에 리셋 해버리는 바람에 2번이나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약 1시간 반을 했거든요. 되게 길었는데 계속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지금 이번에 저 공제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3D 프린터 저희 거의 평일 밤 주말에도 거의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순간에도 뒤에서는 이렇게 프린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 열 몇 세트를 더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다음 주 중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탈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많이 봐주신 그 게임 같아요. 이번 영상이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한 컴퓨터 박물관이라고 개인분이신데 그 레트로 벙커라고 해가지고 매킨토시랑 옛날 MSX랑 그 컴퓨터 있잖아요. 저희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그거를 엄청나게 창고처럼 모아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영상 자체는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너무 조용하고 옆에 계시다 보니까 되게 뭔가 제가 사실 많이 요구하고 막 녹음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게 좀 실례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소심하게 찍고 와서 영상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만드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서울 아니고 구리에 있습니다. 구리. 서울에서 좀만 나가면 돼서 천호동 쪽에서 좀만 나가면 바로 구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멀진 않아요. 조만간 거기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개인이 하시는 데라서 막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또 따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금, 토, 일에만 예약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갈 거예요. 제가 뭐 드리기로 한 것도 있고 제가 사실 거기서 그 애플2 있잖아요. 제가 제 첫 컴퓨터 애플2에다가 진짜 그 베이직 쳐가지고 또 해보고 싶고 그 제믹스도 되게 많았는데 제믹스도 몇 판 하고 싶었는데 마침 짝짝짝 꺼버리시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켜달라고 못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다음에 저도 한번 다시 갈 예정입니다. 좀 소심해요 제가.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매킨토시도 나름 추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록 그 16비트 XT 이런 것만 못하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